찬성부터 시작해 주시죠. 네, 저는 김호수 검찰총장님께서 충분히 소임을 다 하셨다고 생각하고 지극히 그 김호수 총장님 본인을 위해서 지금쯤 스스로 사퇴를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본인의 안위만을 위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은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제가 좀 정리하고 가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김호수 검찰총장께서 3월 16일 날 본인의 입장을 밝히셨는데 네. 법과 원칙에 따라 본연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다시 말해서 현재 김호수 검찰총장은 자진 사퇴할 의사가 없다라는 걸 간곡히 돌려서 표현한 것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토론의 방향성이 김호수 총장의 개인적인 사퇴할 거냐 말 거냐라는 방향보다는 우리 정치권에서 김호수 총장에게 사퇴하라고 압력을 넣을 것이냐 말 것이냐의 방향으로 가는 것이 저는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검찰총장 임기가 보장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적절한 임기 내에 2년 내에 자신의 소임을 충분히 다해라. 뭐 주변 정치권 이런 것들에 휘둘리지 말고 자기만의 총장으로서 소임을 다하라 이런 취지가 있겠죠. 네, 맞습니다. 제가 좀 더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검찰총장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임기가 보장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동의합니다. 우리 윤석열 총장께서도 검찰총장 재직 당시에 임기라는 것은 취임하면서 국민들과 한 약속이니까 어떤 압력이 있더라도 제가 할 소임은 다 할 생각입니다라고 밝혀주셨습니다. 네. 굳이 당선인의 뜻에 반하면서까지 우리 정치권이 김호수 총장에게 사퇴하라고 압력을 넣을 필요가 있을까요? 그럼 제가 조금 다른 관점에서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혹시 유동님 혹시 야구 좋아하시나요? 네, 좋아합니다. 다행이네요. 그런 면에서는 저와 좀 마음이 맞는데 저도 야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혹시 어떤 팀 좋아하시나요? 저는 두산 베어스 좋아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두산 베어스 좋네요.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두산 베어스에 김태형 감독이 있고요. 제가 좋아하는 선배죠. 배용수 코치도 있고 뭐 많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두산 베어스 성적이 좀 좋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배용수 투수 코치가 잘린 거예요, 말 그대로. 경질이 됐습니다. 그럼 감독님은 계시겠죠. 그리고 감독님 임기가 끝난 다음에 내년 시즌에 감독을 교체하게 됐습니다. 그때 단장이 갑자기 배용수 전 코치를 감독으로 선임을 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코치들, 특히 타격 코치, 검찰총장이니까 타격 코치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타격 코치, 배용수 감독이 교체를 하는 게 맞을까, 안 하는 게 맞을까요? 글쎄요, 사례가 제가 적절한지 크게 와닿지는 않으세요. 네. 김호수 검찰총장 같은 경우는 청문회를 거쳐서 정상적으로 임명된 총장입니다. 네네. 네. 그러니까 제가 질문했으니까 혹시 그냥 직관적으로 한번 답변을 해보시죠. 배용수 신임 감독이라면 기존 코칭 스텝과 가는 게 좋은지 아니면 자신과 맞는 코치로 바꾸는 게 좋은지. 그것은 이제 개인의 주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죠. 네네. 개인적으로 제 주관을 밝히는 자리는 아닌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후보자님 생각 말씀해 주시면은. 네, 답변 일단 회피를 하신 걸 보고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게 그겁니다. 김호수 검찰총장이 임기를 지키는 게 맞다고 저도 동의를 합니다. 하나, 본인도 이미 굉장히 친정부 인사로서 이미 낙인이 찍혀 있고요. 심지어 현 정권에서 뭐 공정거래위원장, 금융감독원장, 감사위원 등 매 시기 때마다 요직에 항상 후보군에 올라갔던 분이고 결국엔 차관 이후에 굉장히 이례적이죠. 잠시 쉬시다가 다시 총장으로 복귀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정부랑 굉장히 잘 맞단 말이죠. 그러면 수장이라고 볼 수 있는 대통령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본인 입장에서도 검찰총장 입장에서도 그리고 국가 통합과 또 검찰 조직의 안정화를 위해서도 좀 더 높은 분과 의사 맞는 사람한테 자기 자리를 양보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일단은 제가 분명 토론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김호수 총장께서 이미 법과 원칙에 따라 본연 임무를 수행했다고 밝혔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사퇴할 의사가 없다라는 걸 밝혔기 때문에 그 방금 말씀해 주신 그런 일화는 본인 의사가 있을 때 가능한 것인데요. 네. 그렇지만 일단은 지금 또 내부 목소리가 어떤 목소리가 나오냐면 사실은 누구나 그리고 김호수 총장 의견은 뭐 언론에 공개됐습니다만 자신이 처음에 지명을 받았을 때 내 임기가 한 1년 정도 되겠구나라고 스스로 예상을 했다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러한 스탠스로 일단 취임을 했고 정부와 스텝을 잘 맞춰왔죠. 그러다가 갑자기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제 대통령으로 딱 취임을 하자마자 본인의 이제 뭐 약간 뭐랄까요, 뭐 포지션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겠죠.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조금은 차기 정부에 가까운 스탠스를 좀 취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또 압수수색도 막 들어가고 여러 가지 알고 계시겠지만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부에서는 오히려 김 총장의 현재 행보를 가지고 지지를 한다기보다는 갑자기 왜 저러지? 그럼 우리 검찰 조직도 이렇게 갔다 하는데 이게 우리 조직을 위해서 맞을까라고 내부에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조직과 국가의 통합을 위해서도 총장이 스스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행보를 보인다는 것 자체가 올바르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우선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만 김호수 검찰총장께서 현재 자진 사퇴하고자 하는 의사가 없기 때문에 저는 우리 토론 방향성 자체가 그분의 의사보다는 아무래도 그분에게 우리 정치권에서 압력을 넣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라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아까 정치적으로 편향됐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은 정치적으로 편향됐는지 안 됐는지는 개인의 주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객관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은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김호수 총장이 지금 재임 기간이 물론 1년이 안 넘었지만 그럼 김호수 총장이 재임 당시 잘못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법리적으로 해석했을 때 잘못한 게 있는지는 아직까지 뭐 판결 뭐 나온 것도 없고 뭐 기소된 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도의적으로 봤을 때 너무 친정부적인 행보를 보였기 때문에 그런 면은 좋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친정부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이제 해석을 해보면은 아마 대장동 의혹이나 백현동 의혹에 그렇죠. 대해서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부분을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공개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러면 하나 사례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축구 경기가 있다라고 했었을 네. 때, 혹시 월드컵도 열리고 할 텐데 한 선수가 만약에 페널티킥을 실축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선수가 욕도 먹을 수도 있고 비난을 받을 수도 있고 비판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 선수 보고 국가대표를 자진 사퇴하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저는 똑같이 김호수 총장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비판받을 요지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자진 사퇴하라고 정치적 압박을 넣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마무리로 발언하자면 굳이 김호수 총장이 사퇴하지 않겠다고 하는 시점에서 우리 정치권이 이분에게 계속적으로 압력을 넣는다면 저는 그것은 긁어 부스럼밖에 되지 않고 윤석열 차기 정부 출범에서도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사람의 의사라는 건 뭐 여기 정치인분들도 계시고 저희도 있지만 어제 생각과 오늘 생각이 같다라는 건 일단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있고요. 국가의 통합과 윤석열 정부가 이제 내건 기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김호수 검찰총장님이 네, 국가를 그만하시죠. 예,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뭐 시간을 넘겨갈 정도로 이 열띤 토론이었고요. 자, 판정 내리겠습니다. 심사위원 여러분 준비되셨으면요. 청기, 백기 들어주세요. 2대1 갈렸습니다. 100팀이 2점, 그리고 이수영 교수님은 청팀을 들어주셨는데, 자, 이수영 교수님, 어떻게 또 청팀이 잘했다고 보셨습니까? 글쎄, 뭐, 두 분이 지금 토론을, 그러니까 주장을 하는 그 포커스가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예, 한쪽은 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다른 한쪽은 이제 그 룰보다는 어떤 뭐, 희망사항, 권고사항, 뭐, 그 어떤 앞으로의 방향성,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라서, 네. 어떻게 보면은 원칙을 이야기하는 팀은 유동성이 별로 없습니다, 주장에. 근데 이제 그러지 않고 뭐 다양한 사례를 들어가지고 본인의 주장을 이제 의견을 설득하려는 그런 포인트를 저는 점수를 줬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2대1로 100팀이 승리를 했습니다. 100팀에게는 200점, 그리고 청팀에게는 100점 주어졌습니다. 자, 비조 수고하셨고요.